어제 SBS 8시 뉴스 직접 시청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SBS 8시 뉴스에서 톱 뉴스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SBS 끝까지 판다팀이 공소장 전문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입수를 해서 어제 8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겁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소한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공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 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과 11월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 3년치,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폐쇄 결정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산업부 문모국장과 정모과장,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빼고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문 국장은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른 2사람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서기관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출입권한 없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 530개를 지웠습니다.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본문에 니은, 이응, 리을 같은 문자를 써놓고 수정에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산업부는 직원들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또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을 영장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인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삭제했다가 복원된 파일 목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 그리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삭제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란 제목의 삭제 파일입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만든 삭제 파일 4234는 원래 이름이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문건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원전 수출 국민행동에 대한 동향 보고서는 4개인데 산업부는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도 보관하다 삭제했습니다. 북한 관련 삭제 파일들은 복원 결과 모두 60 뽀요이스란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지만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한 SBS 탐사보도일부의 끝까지 판다팀이 있습니다. 김덕윤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덕윤 기자, 일단 아까 김관진 기자 리포트 후반부에 나간 북쪽을 뜻하는 핀란드어. 네. 이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영어 단어 봤을 때는 이거 무슨 단어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거기 이제 파일 목록 예. 쭉 보시면 이 파일이 어떤 폴더에 들어있다 이게 또 한 칸에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것들은 잘 읽혔습니다. 무슨 뭐 신원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무난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건 POHJOIS. 하는데 예. H가 나오니까 흐고 또 J니까 이렇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도 정말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핀란드어라는 말이 떠서 핀란드어 사전에서 검색을 했더니 북쪽에 라는 말이 있었고 예. 그러면 핀란드어로 북한은 뭐지 했더니 뽀요이스 코레아라는 걸 보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말이 핀란드가 영어로 얘기하면 놀스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북한과 관련된 또 북한의 원전 추진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던 겁니까? 그 폴더 파일에? 안에 예.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사모펀드 의혹 조국 오촌 조카 2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받았다는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SBS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공소장 전문, 삭제됐다가 복원된 파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소장 입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께 전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공소장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이번 공소장을 SBS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해서 공개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산업부 공무원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공소장은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또는 무죄 또는 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게 판결문인데 뭐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저 사람 딱 보니까 나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해 이게 아니라 나름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거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공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그게 뭐 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무조건 손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또 변호인이 일을 잘 못한다 이게 아니라 검찰이 나름대로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만든 게 공소장이다. 이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은 예전에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공소장에 있는 내용 보도하는 게 사실 단독 보도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공소장은 다 공개가 됐고 특히 이제 검찰에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중앙 같은 게 3차장에 나와서 또는 뭐 일선 부장들이 나와서 중요 수사 결과 발표 그러면서 이제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공개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 요청해서 받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라는 게 다 오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오픈된 내용을 가지고 다 기사들을 쓰는 건데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검찰의 생각이니까 이걸 잘못 오픈하게 되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뭐 심각한 뭐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해서 공소장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BS 끝까지 판다팀이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보도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진 겁니다. 자, 그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한 논리 중에 하나가 검찰이 수사를 자신들이 의도하던 바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특정 언론을 이용해서 그 언론사 기자에게 공소장이나 수사 사실을 흘려주고 그 언론 그 기자는 그 내용을 받아서 쓰고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이 공소장은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판다팀이 이 공소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검찰이냐 아니냐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떻습니까? 검찰로부터 입수한 거는 아니다. 어제 박상진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 과거에도 우리가 검찰로부터 이 공소장을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를 밝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얘기할 이유가 없었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자들은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게 관례이고 당연히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 어제 굳이 8시 8뉴스에 나와서 이건 검찰로부터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법함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얻은 것이다라는 걸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덕윤 기자에게 그러면 이 공소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드려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는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검찰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윤 기자와 끝까지 판다 취재진이 이 공소장과 삭제 파일 봤을 때 일단 삭제된 파일이 530개라는 그 얘기 듣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530개 삭제 파일 이 부분 보고서 아마 우리 취재 기자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컸고 거기 공소장 내용에 이제 보면 이제 야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폐쇄 결정 당시에 그 책임자였던 문모 국장 그리고 정모 과장, 김모 서기관이 그 현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감사원이 요청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다 줄 건 아니고 최종만 주고 나머지 삭제 이런 이제 결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주말 일요일 밤에 밤 11시에 자기가 출입 권한도 없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해당 컴퓨터에서 관련 내용들을 2시간 반 동안 새벽 1시 반까지 지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런 걸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결국 저희는 그 목록을 보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해당 공무원이 심야에 들어와서 자기가 출입할 권한도 없는 사무실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삭제를 했다. 네. 이게 공소장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공직사회가 돌아가는 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무원이 자의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 산업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 자료를 삭제해서 산업부를 지켜야겠다.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써 있는 거는 이제 문 국장이 아까 말했던 문 국장이 그거를 승인했다, 삭제를 승인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져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문 국장은 그러니까 삭제 지시를 할 때 문 국장은 산업부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심지어 외교부에 파견 나가 있는 상황. 산업부 소속이긴 한데 외교에 파견 중이었다. 네, 파견 중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과장과 서기관도 해당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만으로 그 승인으로 이걸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의심을 이제 검찰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산업부에 당연히 확인 취재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산업부의 지금 현재 기본적인 입장은 예? 저희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 모든 질의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답변이 검찰 적절치 않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답변을 해왔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3명 중에 2명은 아마 구속을 했죠. 네. 1명은 영장이 기각됐고 그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미 지난해 국회 나와서 말이죠. 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장이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봤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자료 삭제. 그게 사실 다죠. 지금 예. 일단은 이 처음에 기소됐던 이 세 사람, 산업부 전 공무원, 전 고위 공무원 이 세 사람의 혐의는 월성원정 1호기 폐쇄하는데 무슨 경제성을 어쩌고 이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혐의는 일단 자료 삭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애초에 국회에서 요구를 받아서 감사를 했을 때는 이 대통령의 월성원전 탈원전 정책 자체가 정당하냐 이걸 감사하기 위한 건 아니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하는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었고 경제성을 가지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료가 조작되지 않느냐 이걸 보고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산업부에서 자료 삭제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자료를 넘겼고 검찰이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3사람 기소한 거는 오늘 어제 이제 끝까지 판다팀이 보도했던 것처럼 자료를 삭제했다. 이걸로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과연 이 공무원들이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휴일날이었죠 아마? 휴일날 밤에 밖에 있다가 자기 담당 업무도 한 다른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한 게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었느냐. 공교롭게도 그게 감사원의 감사가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혹시 윗선에 연락을 받은 거 아니냐. 즉 배우 이 얘기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 애초에 감사원 감사의 본질적인 것. 한수원에죠. 이 월성 1억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데 무언가를 조작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수사까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난 25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백운규 전 장관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 넘긴다면 검찰이 장관의 연루 혐의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백운규 장관을 그전에 물론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도 봐야 그렇죠. 되고요. 뭐 신병 확보 또는 뭐 예. 기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돼 있다라는 거를 뭐 혐의가 있다고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걸 떠나서 감사의 본류고 수사의 본류였던 월성 1억이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백운규 장관이 전 장관입니다. 어떤 혐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김덕윤 기자에게 북조개라고 하는 단어, 핀란드어 이 부분 이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 많은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건이 제가 보면 이건 월성 원전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뭐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감사원 감사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기해서 산업부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왜 월성 원전과 상관이 없는 이 자료까지 이 공무원이 굳이 삭제를 해야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 맞습니다. 북조개라고 하는 이 문건 지금 최근에 이게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가 삭제되고 작성된 시점 네, 네. 그게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때부터 2차 정상회담 전까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뽀요이스 나왔던 예. 그 폴더 안에서 삭제됐던 문서는 총 17개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앞에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작성 날짜 같은 거를 로 추정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거든요. 정부 문건이면 기본으로 그 작성 날짜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작성 날짜가 있는 파일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파일 모두가 지난 2018년 5월 2일에서 5월 15일 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네, 예. 2018년 5월 2일에서 5월 15일. 그런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4월 말에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이른바 도보다리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김정은 위원장 넘어왔다가 같이 예. 대통령하고 넘어갔다가 그 모습 보여줬던 시기와 그리고 바로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모든 파일에 적시된 그 날짜가 그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데 물론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냥 저 때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해당 부서는 관련된 모든 방안을 다 준비를 했을 거고 그런 보고자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는 의문은 그렇다면 그 정도의 문건이었다면 왜 그 야밤에 들어가서 삭제까지 했어야 됐을까? 그런 의문이 여전히 규명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뭐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그런 기사를 썼는데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북한의 경제 발전과 관련한 구상 이런 부분이 담겼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마 정상회담 직후에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4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구두로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그때도 아마 그게 이미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화면상에서 말소리는 정확하게 안 들리는데 뭐 발전소 뭐 이렇게 좀 들렸다고 해서
대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넘겼는데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한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은 5월 2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네. 저 때는 4월 아마 27일인가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시점상으로는 현재까지 SBS 취재진이 확인한 그 작성 날짜는 1차 정상회담 이후죠. 그러나 다만 작성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문건들도 있는 거죠. 네, 써있지 않은 문건들도 써있지 않은 문건들도 있었고 저 부분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의 어떤 동향에 대한 보고 문건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보고하는 겁니까? 산업부 고위직에 보고하는 겁니까? 청와대 보고한 문건입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로 보고가 되느냐는 이제 다른 문건들처럼 써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앞에서 나왔던 다른 것들은 뭐 BH라는 것들이 있거나 BH라고 네. 돼 있던 문건도 있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 시민단체 문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 관련된 시민단체는 바로 그 원전 수출 국민행동이라는 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데 심지어 이 단체가 공식 출범하기 보름 전에 이미 관련된 동향 보고서가 이 삭제된 파일 속에 있었고요. 이 단체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주최한 어떤 기자회견, 집회 이런 관련된 동향 보고서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이 단체 이름의 폴더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 문건들이 저장되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이상하게 봤던 거는 이제 이 복원된 파일 목록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가 작성한 그 광화문 행사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예. 뭐 집회 예. 신청서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이 신청서를 산업부에 낼 일은 없으니까 저희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단체에 보통 물어봤죠. 집회를 열려고 하면 경찰에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자치단체나. 경찰, 지자체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체도 경찰과 서울시에만 냈다. 자기네들은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신청서가 산업부의 담당자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제가 됐다가 복원이 된 이런 정황도 있었던. 그러면 이 시민단체의 동향, 물론 이 원전과 관련된 뭐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동향이겠죠? 네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집권당이나 이런 데서 지난번에 검찰 내부에서 어떤 그 누구죠?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죠. 지금 검찰국장이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떤 보고된 문건이 있는데 이게 판사를 사찰한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한 게 아니다. 공판 검사가 늘 해왔던 일인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뭐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그렇죠. 문제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혐의 없다. 그러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작성했다가 삭제한 문건에 시민단체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게 있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거 사찰한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 윤석열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는지 하는 문제, 의혹, 쟁점이었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는지 문제,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뭐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쫙 보고서 동향 보고로까지 만들었다. 굳이 예전에 있었던 전 정권에 있었던 현 정부가 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있었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걸 윗선에 보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찰 프레임을 고스란히 갖다가 이 문제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동향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정치적으로도 현 정부가 해왔던 말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은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아마 취재진들이 보면서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시민단체 아마 이 문건에 어떤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SBS 보도를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향 보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찰을 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듣고 참 황당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살피고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를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입장을 듣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문건이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왜 삭제했다가 복원된 거죠? 질문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건이 왜 작성됐다가 왜 삭제됐다가 이랬던 것이죠? 라고 질문하면 산업부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체 저희 질문 10여 가지의 저희 질문에 대해 예. 그냥 딱 한마디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그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가 나가면 지금 대전지검에서 아마 해당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미 공무원들은 기소가 돼서 3명은 그 백운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팀은 SBS 보도가 보도 덕분에 더 수사가 쉬워질까 아니면 이 보도 때문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현 정부가 예. 그 공소장을 이제 그 공개하는 것을 방해 못하게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더니 검찰이 이 공소장을 몇몇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탄력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 공개를 반대하는 뭐 금지하는 어떤 논거들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렇게 SBS에서 자 이거 공소장이니까 보도 좀 잘해줘 이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SBS에서 이것을 입수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지금 이게 이제 보도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걸 가지고 수사의 탄력을 받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전혀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어쨌든 이렇게 공개가 된 이상 이 보도의 반향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삭제된 파일에 좀 의아한 것들도 있고 사찰의 문제, 과연 북의 원전 세워준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길래 이것까지 삭제했을까? 하나 두 개도 아니고 460개를 삭제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조직적으로 그 세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공소장의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여권의 일부 의견들은 조금 신빙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조금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 취재 기자들이 이 공소장을 입수한 후에 아마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도를 해야겠다. 아마 어제 한 6곡지 나갔죠? 네. 6곡지가 나간 것은 그 이후에 보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이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보도를 해야 되겠다. 검찰의 수사 결과 검찰 일방의 주장이 담긴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보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해야겠다라고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사실 기소 이후에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계속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곳곳 언론에서 조금씩 계속 이 사안이 상당히 궁금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진실인지는 또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수사 내용을 확인했길래 이들을 기소했을까? 네.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었다는 거죠. 뭐 구속됐다 안 됐다 이 정도만 알았던 거지. 네네. 예. 그리고선 되게 조금씩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 카더라식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네. 나왔었고. 그러니까 진입 판별이 불가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뭐 삭제한 그 행위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보도를 하고 공개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여당에서는 감사원도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찰이 어떻게 감사원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여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입니다.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까?
자, 이렇게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한 SBS 취재진의 보도에 따르면 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까지 작성을 했었고 삭제를 했을까? 이런 의문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입장, SBS 보도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공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하겠다는 것을 극비리에 추진한 것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탈원전 반대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격앙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찰 DNA가 드러났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추가 수사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 사안은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 공소장에 담겼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낙연 대표 얘기도 봤는데 이제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정책의 정당성을 수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이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수사에서 검찰이 이 정책 이상한데 탈원 정책 이상한데라고 판단해도 그걸 의율할 죄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아마 그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는 건 아마 그래야 아마 제 개인 의견입니다. 검찰의 아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이 프레임으로 검찰의 수사를 조금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그것에 맞아서는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기본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조기 폐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했는데 그 경제성을 판단하는 자료들이 조금 조작된 거 아니냐. 이 의혹, 거기서 시작해서 그 감사를 막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자체는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이 또 그렇게 밝혔고요. 어떻게 후속 보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공소장 전문 다 공개했죠. SBS 홈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전문도 공개하고 삭제 파일 목록도.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어젯밤부터 다운도 받으시고 확인도 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뭐 삭제와 관련돼서 이제 피고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그 감사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한번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삭제했을 뿐이다. 네. 예. 뭐 재판 과정에서 왜 삭제했는지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또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소장 입수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공소장 공개 안 하도록 하겠다 이 지침을 바꿨을 때 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공소장 입수 법조 취재 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 검찰이 그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라 이제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한 사안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해오던 관행을 없애버리고 갑자기 그 법원의 1회공판 기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게 근데 결국에는 알 권리하고 큰 관련이 있는 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울산시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사건에
법원의 1회 공판 기일은 지금 아직도 이르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난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전에 갑자기 공소장 공개 방침을 바꾼 거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회 공판 기일이 지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회 공판 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거나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